자, 69번을 클릭을 하면 저 위에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죠. 오른쪽 위에 작성 방법 켜기 쓰면은 그 줄 꺼져 있는 거 세 번째 줄 보면 부정행위 빼고 줄 꺼져 있는 두 번째가 그 외가 일반인데 일반은 20%라고 적혀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 감면율 적혀 있죠. 2개월 이내 하면 50%, 1개월 초과인데 3개월 이내면 30%. 제가 대놓고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시험 때도 이거 뜨냐 그랬더니 눌러봐라. 눌러보면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억 안 나면 이걸로 감면율 보세요. 기억하면 되지만 지금 이거 이야기죠. 지금 방금 제가 69번 하라는 거. 그죠? 그럼 다시 우리 71번을 클릭해 보면 창 닫고 다시 71번 누르면 또 나와요. 그럼 아래 두 번째 줄 당근장 표시 위에 보면 그 외 일반 과소 초과 환급은 10%라 적혀 있죠. 찾으셨나요? 그럼 그 아래에 1개월 이내는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그 넘어서 6개월 이내는 50% 적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감면율이 생각이 안 나면 그걸 가지고 확인해서 보셔도 돼요. 뭐 외워서 그냥 쭉 쓰면 좋고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체크하는 거. 근데 이거 계속 가리니까 불편하니까 작성 방법 가리기 다시 누르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가산세 신고 불성실인데 가산세가 안 걸리는 애가 있어요. 가산세 안 걸리는 애가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세액 가지고 10% 이렇게 하는데 세액이 없는 과세 거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세율이죠. 그래서 영세율은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자, 얘는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칸 아래 보시면 74번 우리 직수출이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나 이걸 누락했는데 세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 걸리잖아. 근데 혼내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인데 얘는 그럼 가산세가 공급가액 곱하기 0.5%예요. 5%.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 영세율 신고 불성실 14번에 1,000만 원 써보세요. 그러니까 5만 원 나오나요?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죠.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게 자, 감면율은 얘는 신고 불성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감면율은 신고 불성실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였어. 그래서 50% 적용했으면 지금 5만 원 나왔잖아. 여러분 50% 빼고 2만 5천 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만약에 수정 신고였어. 그래서 90% 감면해서 10%만 부과했으면 이 5만 원에 10%만 부과하게 5천 원으로 바꿔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금액이 나오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감면율은 신고 불성실 이거 먼저 쓸 거잖아 일반적으로. 그럼 이거 쓴 거에 우리는 감면율을 적용해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 금액에다 감면율만 반영시키는 거예요. 세액은 해줬잖아. 0.5% 해줬으니까 감면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납부불성실이 이름이 납부지연으로 서식에 적혀 있는 게 바뀌었는데 얘는 자 이론상으로 기억해 두세요. 지워도 되겠죠? 자,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이자 성격인 거예요. 얘는 이자 성격이라서 자, 우리 법정 1일 이자가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우리가 늦게 내고 있을 때에 만분의 2.5가 하루 이자예요. 그래서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이게 하루 이자니까 미납 일수를 곱해주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이론의 예가 나와요. 영세율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낼 세금은 없었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꼭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정기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그냥 예정신고분 작성하거나 확정신고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고부성 시 가산세가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냥 작성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늦었대.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나오는 거예요.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 내가 누락하고 신고서에도 누락하고 발급을 제대로 안 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부성 시 가산세도 있을 건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는데 신고서에 누락했대. 그러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로 둘로 나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준점을. 자, 지금 제가 하면서 설명 안 한 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 설명 안 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볼 필요 없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제출 부정실이랑 지연 제출 해보신 분, 신고하면서 가산세 해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있다고 그랬으면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이 세금계산서 할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우선이라서 여기 가산세가 우선이었는데 전자로 바뀌면서 이 가산세가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중으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부성시 가산세 0.5% 부과하고, 그리고 여기에 초과 환급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들어오고, 진짜 억지로 만든다면 그런 거 말고는 들어올 일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60회차 이전 걸로 나가서 만약에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50회차에 보면 전부 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로 가 있어요. 그때는 그 시절이고, 지금 전자로 의무화되면서 이제 여기는 유명무실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내 지연 이야기 안 해줬다, 그죠? 지연 이야기 안 해주고, 지연 전송 이야기 안 해주고 바로 국세기본법 들어갔네. 난 이 앞 시간에 발급하고 전송 다 한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자,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 가산세에서 자, 전자발급 명세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얘는 우리 전자발급 명세 전송 가산세예요.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을 해주죠. 구세청에. 홈택스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홈택스니까 전송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우리 여러분들 페이지 365나 베스트빌이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구세청에 전송돼야 되죠. 물론 실무에서는 안 할 거예요. 새벽에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 전송해줘요. 1시쯤 되면. 하도 많이 빠뜨려서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럼 자, 우리 시험 때문에 얘를 기억하는데, 자, 순서가 지연 전송, 미전송. 자, 지연 전송은 자, 늦게 했다는 거죠. 얘는 0.3%. 미전송은 아예 전송 안 했으니까 그래도 0.5%. 왜 필요 없어요? 컴퓨터 자동 나올 거거든. 얘도 옆에. 그럼 자, 이 가산세가 있는데, 자, 방금 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2%, 지연 발급 1%도 크죠. 근데 발급 안 했으면 전송할 일이 있겠나요? 당연히 발급도 안 했는데 전송 못했지. 그렇다고 이중으로 하냐?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는 안 해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우리 방금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적용 시 제외하는 거예요. 배제 뺄 거란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중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 똑바로 안 하면 발급 가산세 부과하고 끝인 거고, 발급을 똑바로 하면 그러면 전송도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자발급 명세의 전송 기한은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가 전송 기한이에요. 발급하면 11일까지, 이건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예요. 16년, 17년 이야기예요. 지금은 11일까지는 없어요. 서식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아직 그 글자가 적혀 있어. 걔네들이 시행규칙 종이를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그거지. 지금은 11일까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10일까지 발급이니까 11일까지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전송 기한은 다음 날까지니까 1월 3일까지 하면 끝인 거예요. 1월 2일 날 해도 되고 1월 3일 날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럼 1월 4일부터는 지연 전송이 되는데, 이 지연 전송도 우리 편하라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잘려 있죠. 그럼 확정신고까지 전송하면 얘도 그냥 지연 전송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미전송이. 그럼 우리가 발급을 예를 들어 6월 30일 날 했다. 발급을 6월 30일 날 했으면 7월 1일까지고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 되는 거죠. 그럼 발급이든 전송이든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지고 오면 다 지연인 거예요. 좀 편하게 잘 정리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11일까지 했던 거, 그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만약에 우연히 인터넷에 만나더라도 걔네들은 보지 마, 참 닫아버리세요. 가산세 감면율부터 다 틀릴 거니까 그거는. 그럼 미래 이익은 안 써도 되겠죠. 이해가시죠? 확정신고 기간까지 하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가산세 내용이었으니까, 자, 우리 가산세 문제도 한번 봅시다, 같이. 책에 있는 문제보다 뒤에 기출 문제 보는 게 여러분들 느낌이 더 잘 오실 것 같으니까, 자, 700페이지로 가볼게요. 700페이지. 자, 예정 누락분 확정신고서 반영하는 문제부터 볼게요. 회사 1185번으로 가세요. 회사 1185 논산업 700페이지 펴시고, 회사 1185 없나요? 있죠? 방금 그러길래 없나 했어. 자, 700페이지에 자, 문제 2번이에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할 미납 밀수 90일. 지금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즘은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납부지원 가산세 할 때 날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안 나와요. 자, 부당과소 신고 아니래요. 자, 그럼 지금 전부 다 누락한 게 아니죠. 얘는 전부 다 누락한 게 아니고 정기신고서고 누락번호 아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매출 사항이 있네요. 자, 이기 확정이니까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첫 번째 상품 매출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게 있네요. 그러면 1번 칸에 2억 원 써주면 되겠네요. 1번 칸에 2억 원 써주고, 다음 두 번째 11월 30일 날 3천만 원 직수출이 있네요.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죠. 6번 칸에 3천만 원. 다음 상품 매출이 신용카드 전표 발행한 게 1억 2천 있네요. 그러면 3번 칸에 1억 2천만 원을 써주고, 자, 다음 상품 구입한 게 있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럼 1억이죠. 그러면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상품은 일반 매입이니까 10번 칸에 1억 원에 1천만 원을 써주고, 다음 공장 건물 구입했는데 구입과 동시에 철거했대요. 그러면 구입하자마자 철거했다는 건 이거 왜 철거했죠? 땅 쓰려고 한 거잖아. 그럼 그죠? 땅을 쓰려고 건물 산 거죠. 그럼 땅 쓰려고 샀는데 있던 기존 건물은 토지라고 처리할 거고, 그 철거비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그럼 토지라 처리할 거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제네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령한 거죠. 그럼 우리 회계 처리 토지로 하기 때문에 얘 10번 칸에 가야 돼요. 옛날에 답에 11번이라고 냈는데, 그래서 우리 반 사람 3명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도가지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본 놈이에요. 신고할 때 이쪽은 토지 관련된 거는 여기 11번에 선택할 때 토지가 없어요. 고정자산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데 토지가 없잖아. 그럼 방금 얘는 공제 안 되기 때문에 16번 클릭해서 50번에 3억에 3천만 원 써주고, 16번 클릭해서 50번에 3억에 3천만 원 써주고, 자, 다음 이번엔 예전신고 누락분이네요. 자, 매출에서 7월 10일 날 3천만 원 직수출분 누락. 그러면 예전신고 누락 매출은 7번 칸에 오른쪽에, 그리고 지금 직수출분 누락한 거죠. 영세율. 그러면 영세율에 직수출이니까 기타 36번에 3천만 원. 영세율 체크해 놓고, 지금 누락한 거는 여기에 쓰는 거죠. 오른쪽에. 지금 7번, 12번의 누락분인데 이게 뒷장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데다 써서 합계를 반영시키는 거죠. 다음 8월 30일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점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제가 냄새 맡아라 그랬죠. 반출했는데 금액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얘는 취득 가격인 원가를 가지고 할 건데, 근데 세금계산서 미발행했네요. 이건 간주공급, 자가공급에 들어가는 직매장 반출인데,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여기에 원가 쓸 건데 발행 안 했기 때문에 기타에다가 320만 원을 쓰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얘 바로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좀 바로 쓸게요. 얘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26번 클릭해서 320만 원 가지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 써줘야 되죠. 미발급 가산세 대상 되니까 써주고,
다음 8월 28일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 직원 회식 때 지출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대요. 그럼 그 밖에 공제명의 14번에 41번 칸에 가서 100만원에 10만원 쓰면 되겠죠. 14번에 41번에 가서 죄송해요. 이 누락분이지. 그럼 여기에 39번에 아래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100만원에 10만원 쓰고 다음 우리 매입에 9월 10일 날 상품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38번에 400만원에 40만원 쓰면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입력은 기본 입력은 끝났고, 자, 이걸로 좀 볼게요. 자, 누락한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죠? 누락한 납부세. 자, 매출에서 누락한 세액이 32만 원이고 매입의 누락분 중에 지금 여기 불공제 없으니까 전부 다 되니까 50만 원이면 18만 원 환급이 떴잖아. 이해가시나요? 이걸 반영하고 나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죠, 더. 이해가셨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그런데 제가 앞에 영세율 누락한 거 볼 때 뭐라 그랬죠? 영세율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영세율이 얘가 세액이 없어서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자, 얘 클릭해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에 3천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얘가 세액이 15만 원이 나왔죠. 자, 그럼 15만 원인데 그럼 가산세가 지금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게 되면은 그렇죠. 75% 감면하니까 25% 부과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25% 곱할게요. 그러면 이 금액을 37,500원으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 끝났네요. 자, 예정 누락분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면 바로 수정신고 넘어갈까요? 어머로서 넘어가요. 잘하시는 거 생각하고. 그럼 수정신고. 자, 그럼 723페이지로 갑시다. (723페이지) 회사는 1187 723페이지 1187 우리 기본 제재 타입이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저 뒤에 기출문제 이용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자, 당사는 2020년 1기 확정 신고를 할 때 아래 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2020년 9월 1일에 수정 신고를 하고자 한다. 다음 거래 내용에 따라 일반 전표를 입력하고 분계 생략 수정 신고서 1차와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밀과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종송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이야기를. 신고 부정 시의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명세서 생략. 자, 그럼 얘는 지금 아래 내용에 따라서 전표를 입력하라 그랬죠. 분계 생략. 그러면 5월 3일 날 주식회사 화인상사에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전송했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5월 3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금액은 3,200만 원의 별도 화인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생략. 됐죠? 다음
두 번째 5월 10일 금화유통에 제품 판매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일단 종이세금 계산서 체크해 놓고, 자, 어떻게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5월 10일 날 11번 매출과세 금액 2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금화유통이고 종이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하셨죠? 자, 다음 주식회사 아이테크의 제품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 나오면, 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죠? 이때 여러분들 볼게. 거래 상대방이 일반 개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자한테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죠?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죠? 사업자한테는 꼭 발행하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발행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얘는 미발급 가산세 됐고요. 자, 얘는 14건별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6월 21일 날 1870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아이테크 분기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자, 얘네들은 다 빼놓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4월부터 6월인데 신고 구분해서 화살표 눌러서 수정 신고로 가고, 신고 차수는 1차 문제 적혀 있죠. 자, 그럼 방금 왼쪽은 우리 7월 25일 날 신고한 거고, 오른쪽은 그 신고한 거에다가 누락한 거 반영시킨 거예요. 반영시킨 거. 그러면 자, 우리 정기 신고할 때 신고한 금액은 이 금액으로 신고했죠. 그런데 누락한 거 반영된 수정 신고의 금액은 이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금액 차이만큼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정기 신고할 때 했던 거에 빠진 거 지금 들어온 거예요. 방금 우리 3개 입력한 게. 그걸 반영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금액 납부해야 됐는데 이 금액만 낸 거잖아요. 그럼 690만 원 누락했죠. 그럼 690만 원만큼, 자, 26번 가산세 가서 탭키 누르고, 자, 과소 초과 환급 여기 71번에 690만 원이 되고, 자, 690만 원인데 지금 얘는 7월 25일 날 신고한 건데 지금 1개월은 넘었죠. 9월 지금 신고한 날짜가 9월 1일 날 수령 신고하잖아. 1개월은 넘었고 3개월은 안 넘었죠. 그죠? 그럼 3개월 이내에 적용해서 75% 가면 25%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기 가지고 보면 690만 원에, 자, 우리 과소초과환급 가산세는 10%, 그리고 여기에 25%만 부과를 하면 17만 2,500원이 나오죠. 그죠? 그럼 17만 2,500원이 우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되고 17만 2,500원. 잘못했다. 자, 다음 납부지연에도 우리는 690만 원을 쓰고, 그럼 당초 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5일인데 지금 2020년 9월 1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1개월이 넘어서 방금 75% 감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자, 예, 가산세 나왔고, 자, 다음 우리 5월 10일자를 보면, 자, 5월 10일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저는 그냥 62번에 쓸게요. 여기에 2천만 원.
그럼 20만 원이 나오고, 자 그리고 우리 6월 24일 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거 1,700만 원 하면 34만 원 나오죠. 그죠? 이 두 개도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가산세 정리까지 끝났네요. 자 이게 우리 수정신고서 하는 방법이죠. 세무일급 때 한참 나오다가 또 최근에 좀 안 나왔다가 뭐 그러던 건데, 세무일급은 지금 예정신고, 수정신고 이거 안 가리고 그냥 자유스럽게 아무 때나 나와요. 그래서 수정신고가 어떻게 보면 더 쉽죠. 여기 입력할 때도 더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입력해서 더해서 얘들이 차이 값 가지고 쓰면 돼요. 이게 누락한 납부세액이니까 오히려 따로 막 종이에 적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쉬었다가 얘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